GTX-A 개통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부분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도에 고속 지하철을 건설해 나가는 영국과 한국에 불과합니다. 건설도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GTX-A 라인 착공이 2019년에 되었으니 5년 만에 부분 개통되는 겁니다. 그럼 GTX-A가 개통되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TX-A는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철도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행보다는 지하에 철도가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 게 기존 지하철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선은 83.1km이고 이제 복선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점은 운정역이고 종점은 동탄역입니다. 역은 11개가 되겠습니다. 그 GTX-A를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3월까지 해서 수소와 동탄 구간이 개통이 되고 7월 달에는 운정과 서울역이 개통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2028년도에 전부 다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A 노선은 운정에서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GTX-B는 송도에서 마석 이렇게 해서 서에서 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GTX-C는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됩니다. GTX-D는 장기에서 부천 운동장까지 원래 설계되어 있는데 부분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Y자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은 십자 모양으로 수도권이 전부 연결되는 겁니다. GTX는 지하 50m를 최고 180km까지 달리는 대심도 급행열차입니다. 곡선보다는 직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수소에서 동탄까지 20분대 주파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9월 21일 날 GTX-A 시운전 시승 열차는 주행 안전성, 주행 저항, 지상 설비 연계 동작 시험 등 4개 항목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실제 운행을 하면은 이제 그 수소에서 동창역까지 이제 30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계속 이제 단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A는 8량이 한평선으로 이루어졌는데 내년 초에 가장 먼저 개통되는 수소 동탄 구간은 5편성으로 운영될 것이 예정이며 향후 이제 파주 운정 수소 구간과 삼성역 구간에서는 15편성을 추가해서 총 20편성을 구성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GTX-A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기존 어떤 지하철과 다르게 이제 고속 전철을 닮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직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선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쪽에 이제 보면은 좌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석이 현재 지하철과 비슷하죠. 그래서 테스트 후에 이제 승객들의 무게를 감안해서 큰 물통을 이제 싣고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각종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 운행 중인 GTX-A 전동차 기관실을 보고 계십니다. GTX-A 노선 단계별 개통 계획을 보면은 수소 동탄은 2024년 3월까지고 운정 서울역은 2024년 7월이고 완전 개통은 2028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울역에서 그 삼성역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하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도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A는 2028년도까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고 GTX-B는 착공이 2024년 중순경이 돼가지고 2030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GTX-C는 2023년 말에 착공이 돼가지고 2030년도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은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20분대, 운정에서 삼성역까지는 30분대 됩니다. 그러면은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삼성까지 30분 걸리기 때문에 기존 어떤 그 여객 어떤 패러다임이 싹 바뀌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출퇴근도 가능하다는 거죠. 파주에 사시는 분이 뭐 삼성 심해서 이제 동탄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범위가 주거의 어떤 범위가 넓어진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GTX A 라인이 이제 그 부분 개통이 되고 2028년도에 보면은 전부 다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역을 보면은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호선, 6호선, 1호선, 4호선 이렇게 경강선, 수인 분당선, 2호선 이렇게 해가지고 환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GTX-A의 건설 목적을 보면은 수도권 지역의 4대 문화 도심 접근성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이제 그 기차 말고도 지하철 말고도 이게 그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지하철이 건설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심도의 지하철을 건설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의 서북부 지역의 강남 접근성을 극대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정체를 완화하고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차원에서 GTX-A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수도권의 서울, 경기도, 인천 인구가 우리나라의 50.6%가 살고 있습니다. 2,600만이 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GTX가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그 공급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이렇게 해서 17만 6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20년대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제 심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GTX가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이제 그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30%가량인 공원 녹지와 15%인 자족 용지 비율을 이제 축소해서 주택 용지를 더 늘려가지고 건설을 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세권에 이제 그 좀 더 그 밀도 있게 개발을 해서 용적률을 올리는 거죠. 콤팩트 시트로 개발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GTX는 우리나라의 그 영국 크로스 라인을 이제 그 모델로 해가지고 건설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영국의 크로스 레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엘리자베스 라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크로스 레일 또는 엘리자베스 철도 개통에 따른 사회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꼭 맞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 어떤 그거를 한번 단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의 통근 시간이 절감이 됐습니다.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절감이 됐죠. 왜냐면은 그 철도 노선 간격도 짧고 또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통근 시간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 지역에서 이제 그 도심의 어떤 중심부로 출근하던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도심 매연, 환경 오염, 교통 체증이 증가했었는데 영국 크로스 레일이 계속 개통됨에 따라 가지고 교통 체증이 이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내부 환경이 쾌적하고 속도가 빨라 이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시속 120에서 140km 정도 달리고 있고 소음 진동도 적고 승차감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기차 배차 강이 짧아서 이용자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통신 와이파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영국은 일반 기차는 없는데 이 크로스 레일에서는 통신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근 시간 절감으로 인근 도시 취업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인구가 많이 살게 되고 또 접근성도 가까워지고 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통근 시간 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런던 교회 도시 개발망 유망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런던의 어떤 그 가치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이용 증가는 자동차 이용률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었고 특히 요즘 유가가 이제 $90가 넘어가는데 전기세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크로스레일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크로스레일 건설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런던 인근 상업용 주거용 건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가격이 선반영해서 오른 적도 많죠. 그렇지만 또 제자리로 온 구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GTX가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 극심한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죠. 일자리가 있고 또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그 반대인 경우에는 GTX가 지나가더라도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격은 오르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361만 명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 경기도, 인천 인구가 2600만입니다. 거의 이제 과반수가 넘죠. 경기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대책이 필요하겠죠. 유엔 인구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에서 우리나라 2100년도에는 3497만 명을 예상해서 현재보다 40% 감소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2023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이제 그 2100년도면 만 77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생아가 24만 명 태어났는데 작년에 계속 줄고 있죠. 결국은 이제 몇 년 지나면은 20만 이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2100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이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그 한 살이 24만이라고 그러면 계속 준다고 그러면은 0세에서 10세까지는 한 250만이 되겠죠. 그러면은 평균 연령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뭐 80세, 90세, 100세 봤을 때 2,500만이 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만 명이 태어난다고 해도 100세까지 살 확률이 한 뭐 70에서 80% 봤을 때 인구가 이제 점점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분기 합계 출산율을 보겠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기준 인구를 보더라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2만 명, 2021년대 19만 명, 2020년대 거의 20만 명이 감소했죠. 그리고 금년 6월까지는 6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지수를 보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수가 이제 갈수록 지방은 악화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일수록 인구 소멸 지수가 높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젊은 인구가 적고 임신 가능한 여성분이 적다는 거죠.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일자리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72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601만 명입니다. 굉장히 선진국이죠. 반도의 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교통도 잘 돼 있죠. 또 지하철도 보면은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제 도시국가가 돼 있죠. 서울의 지하철 노선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조밀하죠. 거기까지 GTX까지 연결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여객 수송이 굉장히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도에 이제 그 아파트 공급을 보면은 정비 사업과 비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이제 그 기반 시설이 굉장히 불량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은 좋은데 건물이 노후해진 경우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죠. 이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재정비 촉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역세권의 주택을 이제 짓는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주택사업 이렇게 비정비 사업인데 정비 사업과 비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34,000 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올해는 39,000 가구, 내년에는 28,000 가구, 2025년에 좀 많습니다. 6만 1,000 가구가 이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전국적으로 2024년 하반기에는 24만 가구, 내년에는 35만 가구, 2025년 상반기에는 16만 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가 이제 그 A, B, C, D 그리고 E 라인, F 라인까지 건설 이제 예상돼 있죠. 이게 이제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건설이 된다 그러면은 수도권이 이제 X자 모양, 또 십자 모양, 그리고 원형 모양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은 그 주거 환경이 이제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외곽에 있어도 도심에 금방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전부 도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어떤 패러다임의 주거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많이 바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앞으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20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건가 보면은 인구가 2070년은 3,500만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 6학년이 60세가 되죠.
2100년이 된다 그러면 2500만 명이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고령 인구가 60세 인구가 5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력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락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심한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가 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GTX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 수도권에 30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 도시국가가 더 가속화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GTX-A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심도에 그러니까 그 땅속에 이제 고속 지하철이 직선으로 달리죠. 현재 전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배에서 4배 정도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도심에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가 건설된다고 그러면은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죠. 또 GTX 과연 이제 운임이 어떻게 될 건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제 각 지역마다 극심하게 부동산의 어떤 그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GTX-A 개통에 대해서 2070년도 이후 또는 2100년도 이후에 어떻게 변할까 되는 게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